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하다입니다. 일단 여드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제 영상까지 와주셨을 텐데 이게 여드름이 정말 외적으로도 스트레스지만 내적으로도 자존감을 갉아먹는 녀석이잖아요. 저도 여드름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을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제 영상이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는 롱폼이 처음이라서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전에 올리브영 매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뷰티 브랜드 MD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 코덕 중 한 명이었어요. 일단 저의 여드름의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근데 유전적으로 피부 타고난 거 아니에요? 여드름 잠깐 났다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니고요. 저희 언니나 동생도 여드름이 나는 피부예요. 심지어 저희 남동생은 여드름이 정말 많은 피부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탁월한 유전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원래 중학교 때 여드름이 났었다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여드름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20대 후반부터 제가 이제 뷰티 MD랑 뷰티 인스타그램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신제품 좋다는 거 다 발랐거든요. 너무 무자비하게 썼던 거죠. 그랬더니 피부가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드름이 하나둘씩 나기 시작해서 뭐지 하고 그냥 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막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부터 뭐 볼, 턱까지 막 다 번졌었어요. 지금은 제가 엄청 좋은 피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드름이 나도 금방 가라앉고 여드름이 정말 지속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전에는 모낭염, 편평사마귀, 여드름 다 뒤섞였던 피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 조금씩 달라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에 끼러와 볼게요. 제가 이제 뷰티 인스타그램도 하면서 여드름이 막 나다 보니까 이걸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에스테틱, 피부과 막 좋다는 화장품 다 써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제가 고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파트 1으로 여드름에 대한 잘못된 상식. 뭔가 여드름이 나면은 내 얼굴이 너무 기름져서 나는 걸까? 싶어서 보습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드름도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습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도 보습은 꼭 필수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렌징 오일이나 밤 같은 경우에는 지양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드름성 피부가 써도 된다고 인증받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드름 관련해서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봤었을 때 클렌징 오일이나 밤 제형 특성상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지금은 뭐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밤 다 쓰지만 여드름이 정말 심할 때는 클렌징 워터 하나로만 썼어요. 그리고 보통 클렌징 오일이나 밤 같은 거 쓰시면 클렌징 폼까지 다 쓰시잖아요. 이게 2차 클렌징까지 하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클렌징 워터 하나로만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초반에는 다 닦인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뽀드득 세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게 세안을 뽀드득하게 하다 보면 피부 보호막까지 다 날아갑니다. 이게 트러블 같은 경우에도 피부를 보호하려고 나는 반사작용 같은 거기 때문에 클렌징 단계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드름이 나면은 흔적도 사실 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도 하고 여드름 흔적 관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여드름 케어부터 먼저 해주세요. 여드름에 좋다는 흔적, 미백 기능성 앰플이라든지 재생 크림 보통 이런 거 같이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피부에 여드름이 줄어들었을 때 흔적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생 크림이나 기능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에 어느 정도 사실 자극을 주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기능성 제품, 여드름이 나는 기간에는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니 스킨케어 뭐 발라요? 저 여드름 정말 많이 났을 때 2-3가지만 발랐거든요? 스킨, 앰플, 크림 이렇게 3개만 발라도 충분해요. 왜 충분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피부 자체가 갖고 있는 자생력이 어마무지해요. 자꾸 여기에 여러 가지 제품을 혼합해서 쓰니까 피부가 더 자극받고 여드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스킨케어는 최대한 2-3가지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스킨케어는 수분이나 증정 위주의 2-3가지 화장품만 써달라. 그럼 어떤 제품 써야 되나요? 근데 요거는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 끼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는 좀 지양해주시고 이제 톤업 선크림 이제 요 정도만 발라주시고 나머지는 저는 컨실러로 커버해줬어요. 그리고 컨실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코베도 제닉으로 이제 모공 막지 않는 그런 컨실러 있잖아요. 이제 요런 걸로 써줬습니다. 근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왜 안 돼요? 일단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은 얼굴에 모공을 막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쿠션은 저희가 두드려서 사용하잖아요. 그 퍼프 같은 경우 정말 매일매일 저희가 세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드름 세균을 더 발전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 파트는 뻔할 순 있지만 정말 중요한 생활 습관인데요. 여드름이나 모낭염, 성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청결 관리만 잘 해주셔도 여드름 정말 반 이상 줄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베개 커버. 사실 저희가 베개 커버를 매일 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회용 베개 커버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저희가 자면서 또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 다 얼굴 피부에 묻기 때문에 일회용 베개 커버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회용 베개 커버를 좀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이제 수건을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까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청결 관리 두 번째, 바로 휴대폰 청결 관리예요. 사실 제일 많이 만지기도 하고 얼굴에 대기도 하잖아요. 정말 세균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스왑이나 알코올 스프레이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뿌리면서 세척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뭐 2-3번이라도 세척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이게 은근 이제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얼굴 만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이마에 이제 여드름 났을 때 이게 만지는 게 더 재밌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가끔 막 이렇게 피지도 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얼굴 다 번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얼굴 절대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대거나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압출.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그냥 일반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나을 것 같다. 이게 좀 피지 구멍이 보이고 노랗거나 하얀 고름이 보이는 경우에는 짜주시고 아물게 케어해주시는 게 여드름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약간 좀 나올랑 말랑 헷갈린 애들은 최대한 익을 때까지 안 짜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잘못 짰다가 이게 더 흉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딱딱하고 아픈데 짜서 나을 것 같지도 않은 애들 있잖아요. 그냥 염증 주사 맞으세요. 그럼 뭐 피부과 가라는 말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딱딱하고 아픈 여드름은 홈케어로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빠르게 호전시키려면 염증 주사를 맞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게 한두 개 났을 때마다 맨날 염증 주사 맞아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좀 좀비처럼 막 이렇게 심상치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염증 주사를 맞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화장품 다 따라 하지 마세요. 저도 워낙 귀가 얇고 뷰티 업계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좋다는 화장품, 뭐 스킨케어, 앰플 막 다 여러 가지 바르고 이러니까 피부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피부 타입이랑 비슷한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 분들 루틴이나 따라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무지막지하게 다 사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 보셨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제 피부가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조금 달라졌다면 댓글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